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쓰기 영역을 대비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쓰기 자체에서 쭉 저희가 이때까지 쓰기 공부를 쭉 해왔으면서 이제 정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내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1분 동안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쓰기 자체는 일단은 오늘은 그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정말로 성적 점수를 마지막에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잡는 거죠. 마무리 후반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기억해야 될 핵심 팁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내가 쓰기를 해왔어. 근데 쓰기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그거 글자 이거 맞아요? 제가 이 글자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걸 썼는데 제목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제가 쓴 주제가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래도 쓰기 자체가 문장을 쭉 쓰잖아요. 근데 그건 이때까지 자기의 그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지만 사이드적인 거예요. 제목도 그렇고 키워드 잡는 것도 그렇고 주제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걸 제대로 잘 다져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키워드나 이런 것에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대비 특강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쓰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10분을 제가 이제 지난 대비 특강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분 동안에 그래도 2번 정도는 읽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한 번 읽는 것 같다간 저희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쓰기는. 그런데 이제 2번을 읽고 났는데 내가 아직 2번을 미처 다 못 읽었어. 그래도 이제 시계가 쭉쭉 지나가잖아요. 9분쯤 됐어요. 1분 남겼을 때 그 1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짚고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 활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분 동안에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처음으로 쭉 읽고 두 번째 읽고 쭉 갔을 때 이제 마지막 1분 남기고 내가 정말 이게 화면이 딱 바뀌거나 이제 답안지를 딱 받았을 때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1분 동안에 정리해서 내가 답안지 받자마자 IBT는 화면이 바뀌자마자 뭐부터 써야 되는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을 쭉 보시면 여러 차례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었던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의 패턴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문을 봤는데 다오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다오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시험의 핵심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줄거리나 내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막상 쓰려고 하는데 다오관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걷어가기 직전에 10분이 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은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 답안지 받자마자 화면 바뀌자마자 걔부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 한 번도 6급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듣겠지만 한두 번 6급 시험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 선생이 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아 라고 되게 빡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걷어가잖아요. 우리는 지문을 못 보는데, 근데 얘는 진짜 정말 엄청 많이 나왔던 단어라서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카페도 커피콩이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를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왔던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걔를 바로 써줘야 된다라는 설명으로 예시를 든 거예요. 인명이나 고유명사도 한번, 만약에 지문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거나 여러분이 지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좀 잘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실 때 1분 남겼을 때 인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걸 의도적으로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윈이나 료방이나 똥고신셩이나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업가로 대체할 수 있고요.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모두 기억 안 나면 그냥 타로 쓰시거나 이글언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안 쓴다고 해서 감점이 막 크게 되진 않거든요.
맥락만 다 맞으면 그래도 점수를 잘 줘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죠.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요 이글은 다 이렇게 썼는데 얘만 마우인을 정확하게 썼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점수 획득하는데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사람 이름은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사람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예시 든 건 사람 이름이 별로 안 어려운데 진짜로 되게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외워서 쓰면 또 되게 좀 뿌듯해 할 수 있잖아요. 안 써도 상관없지만 내가 내용을 다 이해했으면 사람 이름을 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사실은 쓰기의 기초 부분이나 실력을 다지기보다는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지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새겨 들으시고 시험 현장 가시면 생각보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 문장. 왜냐면 지문을 읽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대충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뭐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정 모르겠다 싶으면 한 중반쯤 읽었을 때도 내가 답이 안 나와. 그럼 바로 뒤를 넘겨서 주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을 먼저 보면 그러면 대충 주제가 해석이 된다면 주제가 이런 거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갔겠지 해서 이 주제 문장 때문에 스토리 파악이 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해서 진짜로 내가 이제 잘 읽었어. 근데 이제 열심히 썼어. 근데 주제가 기억이 안 나. 사실 주제 안 쓰면 생각보다는 커버니, 그러니까 그 감점이 굉장히 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간 내용들이 좀 부실해도 주제를 되게 잘 써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 편의 글을 볼 때에 중간중간에 관용어구나 아니면 미적인 표현들 때문에 내용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제는 그래도 정리되는 차원이라서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제라도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다 어려워서도 주제만 깔끔하게 쓰고 가면 생각보다 점수 얻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패턴. 只要你努力进取, 네가 노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문장상에서 一把成功的钥匙 하면 성공의 열쇠가 너에게 속할 거야. 이거를 통째로 외워서 쓰면 이제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그래서 1분 남겼을 때 사람도 특별하게 이름 외울 게 별로 없어. 키워드도 많이 안 어려웠어. 그러면 주제 문장 막 열심히 기억하고 있다가 답안지를 받거나 IBT에서 화면이 바뀌면 바로 주제 문장 먼저 써놓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只要你努力,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다 기억을 못하죠. 바쁜데. 너 노력만 하면 성공해 라고만 써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주제 문장은 어쨌든 간에 뭐라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사례를 든 건데 주제 문장이 성어나 아니면 이렇게 명언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想要当上将军, 내가 장군이 되고 싶으면 우선 작은 병사가 되어야 돼. 여기 놓고 for-now에 놓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늘을 이렇게 막 날고 싶으면 먼저 하락도 가라앉아 보기도 침몰해 보기도 해야지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주제 문장이 나왔는데 뒤에 건 어려운데 앞에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군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되게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요 앞에 것만 써서 점수를 좋게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일부분이라도 내가 문장 되게 써서 주제를 써야겠다. 자, 다시 기억합니다. 자, 10분을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쭉 읽잖아요. 1분 남았을 때에 물론 하나라도 더 읽어서 보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한 번을 다 읽고 두 번째 읽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키워드, 인명, 주제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읽고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제목 안 쓰면 점수 깎여요. 제목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제목이 없는데 내가 직접 제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문장을 쓸 때 시우 가이를 해줄 때 보면 제목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국어 실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성어나 고급 표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내가 이 글을 읽고 진짜 내 스스로가 정말 감동을 받은 포인트 등을 제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어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적재적소에 중국인이 쓰는 표현으로 진짜 중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점으로 내가 파악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의 제목이 이거야 라고 글짓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지문 안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나서 대충 멋있는 말로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지문 안에서 무조건 제목 찾으세요. 제목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요. 일단 제목 찾는 방법은 뭐다? 지문 안에 제목이 있다. 개인 의견이나 감상 정리해서 쓰셔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쓰시면 좋죠. 근데 괜히 엄하게 썼다. 왜 제목에서 점수를 깎여요? 아깝게. 제목에서 점수를 안 깎이려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핵심 키워드, 등장인물, 주제 문장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목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시조예번 이게 이제 그 지문 자체에서 되게 여러 번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째 손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하나의 뭐 복권에 관한 굉장히 뭐 복권 당첨돼서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이 지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사가 뭐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지문에서 찾으면 되죠. 그거 하나 딱 적어놓고 제목 박아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목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문상에서 제목이 있겠지. 거기서 그냥 하나 넣어서 해야겠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두 번째 진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키워드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큰데 등장인물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손자 이렇게 쓴다던가 그죠? 아니면 뭐 마윈의 성공 이야기 뭐 이렇게 쓴다던가 그러니까 인물을 쓰시는 거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아빠와 아들 뭐 장님과 아니면 당나귀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죠. 그가 만들어낸 뭐 기적이라던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할머니와 손자 아니면 쭈골량이랑 스마이 같은 경우엔 진짜로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구다이꼬시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1년을 통틀어서 그렇게 회차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시엔다이꼬시가 아니라 구다이꼬시가 나왔을 때는 뭐 제갈량과 사마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딱 잡아야겠죠. 왜냐면 이게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목이라도 잘 써야겠다 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제 문장에서 제목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문장으로 들어가도 좋잖아요. 그래서 주요 칭분 놀이 하면 굉장히 고급 무대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라던가 아니면 칭분 놀이 한다던가 아니면 주요 놀이 자이능 전공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 가는 거죠. 웬만하면 노력해서 성공한 얘기 나오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진솔됨은 사람의 근본이다 이런 게 진짜 있잖아요. 주제 문장에.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真水 우香, 真차이 우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물은 향기가 없고 진짜 인재는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뭐냐면 진짜 말 많은 사람 치고는 말 많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보다는 진중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실속이 있고 알차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거를 막 주저리 쓴다기보다 진짜로 지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멋있다고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렇게 이게 성어가 딱 박혀 있을 때는 내가 뜻을 몰라. 그래도 글자의 조합이 쉽잖아요. 그럼 그거 외워서 그대로 쓰시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성어가 뭔지 모르는데 주제 부분에 성어가 나왔어. 근데 그 성어를 글자 조합이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서 썼어요. 이 8글자 다 안 써도 쭌슈의 오시앙만 써도 돼요. 그래서 딱 박아놓으면 제목에 되게 잘 썼다 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의견 X 무조건 핵심 키워드 원문에서 찾아요. 사람 또는 주제 이렇게 해서 제목은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게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고득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그리고 지문이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남들도 다 잘 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조금 고급 표현을 써서 문장을 쓰고 싶다 할 때 고급 표현을 조금 쓰면 가산점을 받아요. 점수를 좀 이거 썼네? 그럼 점수 좀 플러스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고급 표현을 한 번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리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고득점을 원하지 않아도 평상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서 써서 1점이라도 더 받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릴 고급 표현은 진짜로 쓸모 있는 고급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있는 쉬운 표현이 있는데 그걸 문어체로 바꾸는 거죠. 그 문어체를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쉬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적인 표현을 쓰면 그것 때문에 점수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찌우 같은 경우에는 삐엔을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독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또는 쭌 있잖아요. 이것도 독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쉬운 단어들의 고급 표현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문장에서 쭌을 썼으면 내가 또를 안 쓰고 일부러 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죠. 이란 렁을 아니고요. 따오디를 쓸 거면 찌우징을 대신 쓰거나 놀랍게도 찡란보다는 쥐란이 고급 표현이에요. 찡란 같은 경우는 뜻밖에도 놀랍게도란 단어인데 되게 많이 나와요, 6급에서. 아무래도 이제 반전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던가 뭔가 일이 이제 뒤바뀌거나 하는 내용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뜻밖에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찡란이랑 쥐랑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디얼예 메이어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를 하우를 쓴다는 건 의도적으로 쓴다기보다 진짜 원문상에서 하우가 나왔으면 얘를 한번 써보세요.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는 거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수이란 딴슈 대신에 이거는 적용하기 쉽잖아요. 수이란 같은 경우 쉬운 표현인데 의도적으로 내가 이 문장이 좀 부실하지만 내가 진관을 썼어. 라너를 썼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장 흔한 건 바자를 찌앙으로 바꾼다거나 그거를 위로 바꾸는 거. 특히 바자를 찌앙으로 바꾸는 거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비단 쓰기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급 표현 기억하기, 문어체 표현 중에서 태도나 감정에 관련된 어휘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글이 이제 전체적으로 글이 진행이 될 때 감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진짜 원문에 등장을 했을 때 외워서 쓰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한번 의도적으로 써보세요. 생각지 못한 일들, 크게 놀라는 일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감정선이에요. 쓰기에서. 그럼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추일려 뜻밖에도 진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어 라던가 깜짝 놀랐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거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이웨이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서로 배척이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의견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황란 따우나 쥐리부는 정말 스탠다드한 형태예요. 요즘은 조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기출 상황을 보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다가 정말 현인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랬구나 라고 큰 교훈을 얻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황란다우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다수가 이제 크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력할 때 우리 이제 조금은 누리 이제 그만 쓸 때 됐거든요. 6급에서는 아무래도 쥐리 이후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어 할 때 이 성어 써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오늘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다져서 진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 오늘 대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무리 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점수 아니면 조금 힘들게 나왔을 때라도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긁어 모아서 저희가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로 시험을 마무리를 하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오늘 배웠던 것들은 진짜 시험 현장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빨리 돌려서 보시면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진짜로 6급에서 실질적으로 작문 시험을 보실 때 이걸 통해서 가산점이라던가 추가 점수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